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어, 관동별곡 세 번째입니다. 음, 어려워요. 여러분 계속 어려워하는 거 알고 있고, 여러분들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음, 그래도 우리 힘을 좀 내서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어, 오늘은 이제 본사 1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자, 어디를 이제 돌아다니는지 또 어떤 정서를 느끼고 있고 어떤 견문을 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자, 이제 보세요. 일단 어디 가냐면요. 개심대에 가요. 개심대. 개심대. 개심대에 가고요. 고쳐올라. 고쳐. 이거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다시라는 뜻이에요. 개심대에 다시 올라. 중양성 바라보며 했어요. 자, 중양성, 중양성을 바라보며 만이천봉을 넉넉히 혀여하니 만이천봉 우리 왜 그 노래 아나?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이천봉 뭐 이런 노래 있어요. 이 만이천봉은 결국 뭐 얘기하는 거예요? 금강산 얘기하는 거예요. 금강산. 금강산이고요. 넉넉히는요. 분명히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분명히 혀여하니 헤아려 보니 자, 금강산이 12,000봉이라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2,000봉을 분명히 이렇게 헤아려 보니 이런 얘기예요. 헤아려 보니 봉마다 맺혀 있고 금마다 서린 기운. 봉우리마다 맺혀 있고 끝마다 서려 있는 기운이 어떠냐면 맑거든 좋티마나 좋거든 말띠마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좋티마나는요, 깨끗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요. 깨끗하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니? 우리 이거 비슷한 구절 있었어요. 지난번에, 뭐, 날거든 띠디마나, 섰거든 소띠마나, 요렇게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비슷하죠? 맑거든 좋티마나. 그러니까, 맑으면 깨끗하지를 말든가, 좋거든. 깨끗하면 말지를 말든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다는 얘기야. 지금 봉마다 맺혀 있고 끝마다 서려 있는 기운이요. 굉장히 깨끗하고 맑다 이런 얘기죠. 깨끗하고 맑은 기운이 지금 봉우리마다 그리고 끝마다 서려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송순의 우리 나중에 보게 되는 면왕정가의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송순의 면왕정가의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요. 이 기운, 이런 기운, 저 기운을 흩어내서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막 뿌려. 그래서 뛰어난 인재를 얘기하는 거죠. 뛰어난 인재를, 인거를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들고 싶다. 여기에, 이건 뭐예요? 그 맑고 깨끗한 기운을 다 우리나라의 전국으로 흩어내서 뛰어난 인재를 만들고 싶대요. 이거 뭐예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네 글자로 우국지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형용도 그지없고 태세도 하도할샤. 자, 보면요. 이제 형용이라는 말. 형용은요, 말 그대로 모양새예요. 모양새도 끝이 없고 태세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산의 동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좀 정적인 모습이라면 얘는 동적인 모습. 태세도 하도할샤. 많기도 많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좀 금강산의 어떤 변화무쌍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다. 변화무쌍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할 수 있겠습니다. 천지, 천지, 그러니까 온 세상, 천지 삼기실제, 삼기다라는 말 여러분 좀 알아두세요. 만드실 때, 만드실 때 자연이 되었만한 자연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천지를 만드실 때 자연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또는 자연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지금 내가 금강산을 보니까 유정도 유정할시오. 아, 어떤 뜻이 있기도 뜻이 있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뜻이 있기도 뜻이 있구나.
뜻이 있기도, 뜻이 있구나. 근데 이게 누구의 뜻일까요? 천지를 만든 사람, 천지를 만든 존재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 조물주. 이 앞에 생략된 말은요, 조물주예요, 조물주. 조물주가 뭐야? 우리 앞에서 한번 살짝 나왔었어요. 그치? 그 헌사토 헌사할샤 나왔었죠. 조화옹이라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어때요? 굉장히 멋지다라는 표현이에요, 사실. 굉장히 멋지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멋지구나. 조물주의 어떤 그런 솜씨를 막 찬양하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살 큰 문제 될 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어디에서의 얘기냐면 계심대에서의 얘기였어요. 계심대. 자, 계심대에서 금강산을 보고 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비로봉 상상도. 비로봉 상상도에 올라갔어요. 비로봉 상상도에 올라보니 기니신고. 자, 제가 올라갔다 그랬나요? 자, 비로봉 상상도에 올라보니, 이 올라보니를 잘 해석해야 돼요. 올라본 이에요. 그럼 이거 다른 말로 뭐야? 올라가 본 사람. 기니신고. 안 가요. 안 간다는 얘기예요. 올라가지 않아요. 비로봉 상상도에 올라가 본 사람이 그 누구인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간다는 얘기죠. 이게 맨 꼭대기거든요. 이 상상도가 맨 꼭대기래요. 비로봉 상상도에 올라가 본 사람은 그 누구인가? 없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뭐 후에 올라간 사람도 있고요. 뭐 그런데 어찌됐든 여기에서는 올라가 본 사람 누구인가? 그 누구인가? 여기가 이제 조금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공자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동산, 태산이 어느야 높았던 거. 동산, 태산이 어느 것이 높은가, 높았던가. 노국, 노국. 이 노국은요, 노나라예요, 노나라. 노나라는 어떤 곳이냐면요, 공자가 태어난 나라예요, 공자. 공자 알죠? 공자가 태어난 나라인데요. 노국이 좁은 줄도 우리는 몰라요. 노나라가 좁아? 아니, 우리 몰라. 그러니까 좁다라고 말하지 못한 얘기인다는 얘기인데, 넓거나 넓은 천하를 어찌하여 적단 말고 어찌하여 적다고 얘기했는가?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건 이제 약간, 중국의 그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데, 공자라는 사람이요. 동산에 올라가서 노나라가 작구나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요, 태산에 올라가서 천하가 작구나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 태산은 이게 동산이랑 태산은 전부 다 중국에 있는 산들이거든요. 중국에 있는 산들인데 여기 올라가서 천하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한 나라, 노나라라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 작구나. 그리고 태산에 올라가서 천하를 바라보면서 아, 천하가 작구나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진짜로 작은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공자가 그만큼 큰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큰 사람이다. 공자가 그만큼 큰 사람이다. 공자의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연지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공자의 호연지기에 감탄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쵸? 또는 찬양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와, 공자 대단해. 이런 얘기예요. 오, 공자, 우리는 노나라가 좁은 줄도 모르는데, 공자는 어떻게 이 천하를 작다고 말했을까?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비로봉 상상도를 쳐다보면서 금강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데 금강산에 올라가 있잖아요. 금강산에 올라가고 이렇게 보는데 자기는 이게 천하가 작다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근데 공자는 어땠다는 거예요? 공자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공자 대단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와 저 지위, 이 저 지위예요. 이때 국외음화가 안 일어나서 계속 디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저 지위 뭐예요? 이 위에 이 내용이겠죠. 그치? 어이하면 알 거이고 어찌하면 내가 알까? 나는 어떻다? 나는 나는 공자의 공자만큼 공자의 경지에는 미치지 못해. 이런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찌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미치지 못한다. 뭐 여기에서 느껴지는 정서는 어떤 한탄 같은 거, 아쉬움 뭐 이런 거겠죠. 자, 오르지 못하거니 내려감이 고이할까? 오르지 못하거니 어디에 비로봉 상상두에 오르지 못하 오르지 못하는데 내려가는 것이 고이할까? 고이하다, 이상하다, 이상할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치? 그래서 나는 내려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로봉 상상두까지 올라가지 않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지금 어딜 갔다기보다는 계신대에서 비로봉을 본 어떤 감회, 소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그다음 보세요. 원통골 가는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원통골 가는 길, 뭐 이거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고 이해해도 큰 문제 될 건 없는데요. 좁은 길, 자, 원통골 좁은 길로 사자봉을 찾아갑니다. 지금 어디 가요? 사자봉을 찾아가고 있는 길이에요. 근데 그 앞에, 그 앞에 넓은 바위, 넓고 평평한 큰 돌이 뭐가 됐냐면 활용쇠 되었세라 이렇게 나옵니다. 활용쇠 되었세라. 지금 그래서 어딜 간 거냐면 활용소에 가요. 이거는 활용소가 되었구나.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거든요. 자, 이 활용소는요, 말 그대로 소예요, 소.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연못이라고 하기엔 너무 그렇고, 이게 그 호수라고 하기엔 또 너무 그렇고, 어찌됐든 그런 물이 있는 거예요. 소라고 얘기하는데 어찌됐든 그 앞에 너러 바위가 활용소라는 게 되었구나. 활용소. 되어세라, 되었구나. 천년노룡. 자, 이 천년노룡.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년노룡이 굽이굽이 설어 있어. 이렇게 되는데요. 굽이굽이 설어 있다는 얘기는 그 물이 이렇게 소가 이렇게 있으면 물이 이제 막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 이게 이제 천년노룡이 굽이굽이 서려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인다라는 건데요. 그것보다는 이제 그런 굽이치는 물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천년노령은요, 누구를 가리키기도 하냐면 화자, 화자 자신을 가리키기도 해요. 화자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노룡이라는 표현, 늙은 용이잖아요. 늙은 용인데 이 늙은 용을 이 활용소에 마치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노룡을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밑에 내용을 더 이어서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되냐면요. 천년 노룡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서 주야, 낮과 밤에 흘러내요. 흘러가서 창에 넓고 넓은 바다, 넓고 큰 바다에 이어지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 활용소의 물이 흐르고 흘러서 어디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바다까지 간다는 얘기겠지. 근데 풍운을 언제 얻어? 자, 이제 풍운을 언제 얻어? 삼위로를 들였는다. 음해의 이용풀을 다사화되어 살아 하는 부분들, 요 부분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자, 천년노룡. 우리 그 용이라는 존재는요, 사실, 어, 우리 그 좀 신비의 존재잖아. 신비의 존재면서요. 우리나라에서 용은 좀 약간 비를 다스리는, 풍운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여겨요. 그런데 이 천년노룡이 풍운을 얻어요. 이게 바람과 구름이잖아. 이걸 얻어요. 이걸 얻는다는 얘기는 이제 비를 내린다는 얘기인데요. 풍운을 언제 얻어? 3일 후, 3일 동안 비가 온다는 얘기거든. 계속해서 비가 오는 건데, 이거를 내리게 해서 음해의 이온풀,
음지에서 음지에서 이렇게 피어 있는 풀, 어, 햇빛이 들지 않는 낭떠러진 언덕에 간신히 살고 있는 풀들을 다 살려내고 싶구나 이런 얘기예요. 자, 요 부분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자, 보세요. 천년 노룡이 굽이굽이 서려 있는데 주야에 그 물을 흘려내서 바다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그 바다까지 이어지는 물에 있는 이 노룡이요, 풍운을 얻어요. 구름과 바람을 얻어서 비를 내립니다. 많은 비를 내려서 어떻게 하고 싶냐면 이 음지에 살고 있는 그런 풀들을 다 살려내고 싶구나 이런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걸 다르게 좀 바꿔보면 풍우는요, 선정을 베풀 수 있는 기회. 3위로는요, 선정이에요. 말 그대로 선정. 우리 왜 앞에서 선정의 포부 뭐 이런 거 얘기했죠. 그리고 음해의 이온풀. 이거는 이제 힘든 백성들,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 그러니까 화자 자신이요, 지금 뭐 하고 싶어? 선정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선정을 베풀어서 뭐 하고 싶어? 우리 그 힘든 백성들,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을 잘 살리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드러나는 건 결국 선정 포부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활용소 강회라고 얘기해 봅시다.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요 부분이 조금 어려웠지만 여러분 충분히 반복해서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하연 묘길상 앞문제를 넘어갑니다. 되게 빠르게 진행되죠. 마하연 묘길상 앞문제를 넘어가서 외나무 썩은 다리에 불정대에 올라가요. 불정대에 올라갑니다. 불정대. 자, 이제 불정대에 올라갔습니다. 천심절벽을 반공에 세워두고, 천심절벽, 천 길이나 되는 절벽을 허공에 세워뒀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제 이렇게 불정대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천심절벽이 마치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반공에 세워두고 은하수 한 굽이, 자, 여기서 뭘 보는지 봐야 돼요. 은하수, 하늘에 있는 거죠. 하늘에 은하수 한 굽이를 어떻게 해요? 촘촘히 버여낸대요. 이 마디마디를 쫙 베어내요. 이거 우리 왜 황진이 시조할 때 했었잖아, 그쵸? 베어내어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실같이 풀어내요. 실같이 풀켜있어 배같이 걸으시니. 자, 여기. 자, 실같이 풀어서 이거 배거든요, 배. 배같이 걸었으니 이런 얘기예요. 걸어뒀다라는 얘기예요. 어디에다가 뭔진 모르겠지만 은하수의 한 구비를, 이거를 촘촘히 베어내서 실같이 쫙 풀어헤쳐서 배같이 걸어놨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요 부분이 이제 뭐에 대한 얘기냐면요. 불정대에서 보이는 12폭포에 대한 이제 부분인데요. 이 12폭포가 어떤 모양이냐 봤더니요. 은하수 한 굽이, 이거 뭐예요? 원간형 폭포겠죠? 폭포. 요거는 그럼 은유법이 쓰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한 고비를 촘촘히 베어내어서 실같이 풀어 헤쳐요. 그거를 가까이서 보니까 실같이 풀어 헤쳐놓은 것 같아요. 근경, 실같이 풀어 헤쳐서 배같이 걸어놨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까이서 보면 실을 쫙 풀어놓은 것 같은데 멀리서 보면 어때요? 이게 한 줄기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런 천같이, 이런 배같이라고 나오거든요. 배가 이제 그 옷감 같은 거잖아. 그렇게 걸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의 이동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은유법 쓰인다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실가티니까 이건 뭐예요? 지규죠. 지규법도 쓰이고 있고요.
칠같이 풀쳐이셔 배같이 걸어시는요 대구법도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뛰어난 표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겠죠. 자, 요렇게 됐고요. 그 다음 보세요. 도경 12급이. 도경이라는 건 이제 그림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도경, 그러니까 지도인데 그림을 그려서 표현한 지도. 도경 12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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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폭포. 그러니까 그림책에는 12구비로 그려져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여러희라 12개보다 더 많은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적선 이제이셔. 이적선은요 누구냐면요 중국의 시인이에요. 이태백이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이제 고전시가 할 때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이태백, 이백이라고도 얘기하고 이태백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신선이에요. 뭐 신선으로 쳐요. 시의 시선이라고 얘기하거든. 시선, 시의 신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태백이 이제 있어서 지금 있어서 다시 의논하게 되면 뭔가로 의논한대요. 여산, 이거 나왔던 거다, 그치? 여산, 이거 중국의 명산이에요. 이게 이태백의 시에서 이거 너무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었대요. 그런데 이태백이 지금 있어서 다시 의논하게 되면 여산이 여기 도곤, 여기보다, 도곤이라는 말 알아두시고, 여기보다 낫다고 말 못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야? 그만큼 어떻다? 12폭포. 짱이다. 진짜 멋있다. 12폭포 너무 멋있다. 12폭포가 여산에 있는 폭포보다 더 멋있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불정대에서 불정대에서 본 12폭포의 어떤 멋진 모습, 장관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본사 1이에요. 여기까지가 본사 1 전부입니다. 본사 1은요, 내금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금강산 내륙 쪽 내금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본사 2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